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서울의 32평 아파트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는 시골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전세를 얻어 남편이 몇 년 먼저 살아보게 하면 어떨까요?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정착할지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예요. 서울 32평, 시골 세컨하우스, 부부가 택한 충격적 이사 전략. 요즘 우리 또래 부부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자주 나눠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렇게 큰 집에서 뭐하냐? 서울이 편하긴 한데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도 끌리긴 해. 솔직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서울 살면서 누리던 편의성, 친구나 의료시설, 문화생활을 놓치긴 싫지만 또 한편으론 흙냄새 맡고 살고 싶고 돈도 좀 아껴보고 싶고요. 저도 친구랑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 부부는 정말 실용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서울 집을 팔고 32평 정도로 줄였대요. 애들도 장성해서 각자 살거나 출가할 시기라 큰 집이 필요 없어진 거죠. 서울 32평이면 사실 부부 둘이 살기엔 딱 좋아요. 유지비도 적당하고 관리도 편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는 돈으로는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전세로 얻었대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내는 서울에 머물면서 남편만 시골에서 몇 년 먼저 살아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어머 기발하다 싶었어요. 부부가 동시에 시골로 훅 내려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남편은 나 시골에서 살 거야. 호기롭게 갔다가 한 달 만에 서울로 도망 온 사례도 부지기수예요. 이 부부는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대비한 거죠. 남편이 시골에서 농사도 조금 해보고 동네 사람들과 지내보고 의료 장보기 교통 이런 거 다 경험해본 뒤에 정말 살만한지 결정하자고 한 거예요. 만약 적응 잘하면 부부가 둘 다 내려가고 아니면 전세 기간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 남는 돈도 다시 굴릴 수 있고요.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이런 전략을 보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성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다들 은퇴하면 시골 귀촌 로망 한 번쯤 품어봤잖아요. 그런데 로망과 현실은 진짜 달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60대 초반 부부가 은퇴하자마자 경기도 외곽 시골로 땅 사서 주택 지었어요. 공사비만 4억이 넘었는데 살다 보니 난방비 폭탄에 교통 불편에 의료시설도 멀어서 불안불안. 3년 버티다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집은 팔리지도 않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사례는 좀 달라요. 서울에서 40평대 아파트 살던 부부가 애들 독립 후 30평대로 줄였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강원도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는데 이 집은 주말 여름 휴가용으로만 쓰기로 한 거예요. 평일엔 서울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시골로 가서 쉬는 거죠. 이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시골 생활은 사실 일상이 되면 힘들더라면서 주말 세컨하우스로 쓰니 딱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도 있어요. 경남 쪽 농촌으로 귀촌한 부부인데 남편은 농사채질이었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 아내는 다시 부산 도심에 원룸 전세 구하고 지냈어요. 주말 부부처럼 살았죠. 이렇게 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시골집도 유지했어요. 나중에 건강 때문에 결국 둘 다 도시로 복귀했지만 미리 전세나 작은 집으로 시도해 본 게 그나마 손실을 줄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은퇴 후 삶을 바꾼다고 해서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은 움직이는 비용이 크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후반의 재정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32평으로 줄이고 남는 돈으로 시골 전세 얻어서 남편만 먼저 살아본다는 전략이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은퇴 준비는 결국 실험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부부가 각각 뭘 원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누군가는 시골 생활이 정말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매일 편의점도 없고 이웃도 멀리 떨어진 게 외로울 수 있어요. 병원이나 약국, 대중교통 없으면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제안하고 싶어요. 집을 줄여서 관리비와 세금을 아낀다. 남는 돈으로 시골 전세나 월세를 얻어 시험 삼아 살아본다. 부부가 동시에 옮기지 말고 한 명이 먼저 체험한다.
기간을 정해보고 실패해도 돌아갈 집이 서울에 있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하면 연금이나 투자 얘기만 떠올리는데 사실 집 문제야말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 살까, 시골 살까? 이 고민이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당신 시골 좋아하잖아. 근데 나 병원 가까운 데가 좋아. 우리 돈 남으면 어떻게 굴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하고 나서 시골살이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부의 전략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32평, 시골 세컨하우스, 남편만 먼저?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노후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실패했을 때도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부부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의 삶, 시골의 삶, 그리고 그 사이의 현명한 타협점에 대해요. 그것이 진짜 실패 없는 은퇴 준비 아닐까요?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한 서울 32평 시골 세컨하우스 전략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은퇴 설계 이야기할 때 빠뜨리는 게 바로 주거 전략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금융 자산은 숫자가 명확하고 관리가 쉽죠. 반면 부동산은 내 몸이 실제로 살 공간이고 매매이사 비용이 크고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먼저 서울 32평으로 줄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대체로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에 살던 분들이 아이들 독립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관리비, 세금, 난방비, 청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관리비만 해도 40평대는 겨울철 40만 원 넘는 경우 흔하고 32평 정도로만 줄여도 102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요.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줄어듭니다. 1년에 수십만 원 차이지만 20년 누적이면 몇천만 원이죠. 청소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요. 나이 들수록 계단, 욕실, 창문 청소가 큰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서울 주택 규모를 줄이면 발생하는 현금 여력이 꽤 커요. 가령 5억짜리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32평대 3.54억짜리로 옮긴다고 치면 최소 1억 이상이 생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바로 시골의 세컨하우스 전세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전세로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을 사면 취득세부터 리모델링 비용까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팔기 어려워서 재산이 묶일 수 있어요. 시골은 집값이 안정적이거나 하락 위험이 있는데 전세는 그 리스크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구조예요. 24년 계약 후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북이나 전남 농촌에 전세를 구하면 2천만, 4천만 원대 저렴한 집도 있어요. 좀 신식주택이나 교통 좋은 읍내는 5천, 8천만 원 전세도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차익 중 일부로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 남편만 먼저 시도해 보게 하는 이유. 부부가 동시에 확 내려가면 이혼 직전까지 싸웠다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남편이 먼저 가서 농사, 낚시,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의료 접근성, 마트 약국 거리까지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적응 가능하면 나중에 아내도 동참. 아니면 깨끗이 포기.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0대 초반 부부가 있었어요. 서울 강북 42평 아파트 매도 후 32평 새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매매 차액이 1억 5천 정도 났어요. 그 돈으로 충남 홍성에 단층 주택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금 6천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꿈이었던 텃밭 농사를 하며 살았는데 1년쯤 지나니 허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 찾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결국 전세 만료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전세라 비용 회수 다 했으니까요. 이런 전략에서 중요한 팁을 정리해 볼까요? 집 규모를 줄일 때는 아파트 단지의 입지와 노후 친화성을 꼭 보세요. 엘리베이터, 경사로, 근처 병원, 대중교통, 마트가 중요해요. 시골 세컨하우스는 매매보다 전세월세로 시작하세요.
직접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리스크를 줄여요. 전세 기간 동안 부부가 따로 지내는 걸 허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주말 부부로 지낼 각오가 있으면 훨씬 부드럽게 시도할 수 있어요. 귀농 귀촌센터 상담을 활용하면 시골 전세 매물 정보, 지원금, 체험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건강 문제를 고려하세요. 65세 이후는 통원 진료가 잦아집니다. 동네 의원 종합병원 거리 확인 필수.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은퇴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서울에 평생 살면서 문화생활 즐기는 게 행복이고, 누군가는 바닷가 마당에서 텃밭 가꾸는 게 행복이죠. 문제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솔직히 마주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 집을 줄이면 현금이 생겨요. 그 돈으로 시골 전세를 시도할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살면서 테스트해보고 둘 다 납득할 때 완전히 옮겨가면 돼요. 이게 바로 은퇴 후 주거 설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연한 전략입니다. 단번에 올인하지 않고 실험하고 실패해도 돌아올 길을 남겨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3개월 휴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결정도, 이사도, 투자도 신중하게. 부부가 꼭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 노후의 행복과 안정,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